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도 거의 매일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SNS를 통해서 곧 낼 거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대국민 담화 형태의 영상 입장은 이미 두어 번 정도 발표가 되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SNS 정도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떤 형태이고 언제 어떤 내용일지는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 그리고 탄핵 가결 이후의 입장은 나왔고 지금 국민들이 또는 대통령 지지층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관련된 심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도 그렇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 조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 측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도 검증하면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저간의 사정들 그리고 변호인단이 구성이 완료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에 먼저 응하겠다라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또 출석하겠다는지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 부분에서 명쾌하게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석동현 변호사나 대통령 측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이고 원칙이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기사로 전해지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SNS 등을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나중 문제고요. 이런 입장이구나. 이런 걸 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소통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수사기관과 탄핵 심판 관련해가지고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말씀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조금 탄핵 반대파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야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세 번째 소환까지 대통령께서 무대응으로 하신다면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따라서 3회 이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대응을 하신다면 체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 관련된 서류는 수령하지 않으시면서 대통령께서 64번째 생일 축하 꽃바구니는 수령을 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불출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법리적으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사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변호인단을 구하기가 조금 녹록지가 않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게다가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언제까지 나가겠다.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조율에 나서야 되고 또 탄핵 심판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있어서 내 사정을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법적, 정치적으로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짧게 언급해드린 대로 공수처가 이제 3차 출석 요구를 했죠, 대통령에게. 조금 전에 이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시죠.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란 입장.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라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없어서 먼 얘기라고 한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 너무 먼 이야기 같다라는 그 발언을 두고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아마 또 추가로 좀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기찬 전 최고위원. 얼마나 좀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민주당에서 여론몰이를 해서 뭐 바로바로 수사하고 체포하고 그래서 탄핵 심판 이전에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대통령에게 낙인을 찍겠다라는 전략에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직계 가족들,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대목이 부정부패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입건의 혐의가 내란이라면 이것이 법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지도 다시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게 또 매우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라는 분석과 보도도 나오는데 그냥 무턱대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 영장이 신청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도 따져봐야 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경호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사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느냐 수사기관에 물어보면 모든 수사기관은 원론적으로 누구든 다 청구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걸 마치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수사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막 보도하는 게 저는 올바른 행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나 올해 넘기기 이전에 이런 수사기관과 탄핵 심판에서 내가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입장을 수사기관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그건 둘째 문제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 심판에 임할 것인가, 지금의 이 수사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어떤 무리한 답변이나 그걸 막 경주하듯이 보도하는 행태에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대통령 측도 동일하게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끔 앞으로의 어떤 대응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응하겠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 들었고 이제 공수처가 이제 기존 입장보다는 조금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실제 그렇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사실 공수처의 속내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 인력이 100명, 경찰이 120명인데 공수처가 4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의 소송과 재판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쟁점 사항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논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과연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탄탄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공수처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은 이래서 안 되고 경찰은 이래서 안 되고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야가 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하면 이미 여와 야가 합의된 상설특검을 발의했기 때문에 한독수 권한대행이 여기서 추천 의뢰를 해서 일단 상설특검이 이것을 끌고 가고 일반 특검이 그걸 인수받아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공소유지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장혁찬 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도 차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단도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수사기관 저 수사관에서 중구난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서 채널을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이 구속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일원화를 해달라. 중복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상설특검을 빨리 추천을 한 다음에 상설특검 이후에 일반 특검으로 이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특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셨는데, 자, 일단 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좀 명쾌하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건 뭐 두 분 의견이 좀 동일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화면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그 입장이나 사정을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석동현 변호사의 저 발언은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키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긴 것이 없다. 그리고 정상적인 통치권을 발휘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 절차를 차분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마 예.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면 직접 출석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 이 계엄과 관련된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자신이 직접 변론할 정도로 밝힐 생각은 분명한데 그걸 밝히는 공간이나 방식이 뭐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밀실에서 예. 이야기를 하면 또 지금의 피의사실 공표되는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두 마디가 맥락 다 자르고 그냥 언론 보도로 쏟아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는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도 예. 앞뒤 자르지 않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변론하는지 국민들이 다 날 것 그대로 보고 판단해달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면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하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을 모든 국민들 보는 가운데서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 그 폐쇄된 공간에서 문답을 할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이게 수사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구난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수사 그 절차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로일지 아니면은 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인지.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좀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폐쇄된 공간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예요. 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게 참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추측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생중계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원한 것인가? 제가 사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설명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쾌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예. 형사소추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인식의 선상에서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그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범죄자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이미지와 여론이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탄핵 심판은 일종의 정치 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상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는 탄핵 심판의 맹점에 대해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예. 탄핵 심판은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파면에 이를 내용인가 아닌가도 함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 재판보다는 훨씬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어쨌든 폐쇄 공간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설명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 앞으로 상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